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5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를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증시 현재는 상승권으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함께 좀 체크를 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1% 안팎의 상승권 내 움직임으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소매 판매가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다우 같은 경우는 2% 넘게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전거래 대비로는 1.05% 오르면서 2355.45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특히나 막판에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뚜렷하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그 움직임 오늘 장에서도 이어가는 모습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지수가 2355포인트 이 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355포인트면은 5일 이평선은 회복이 되고요. 21선까지 한 달 더 걸린 것 같은데 21선 아마도 회복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에서 2346포인트 넘어서면은 21선 회복되는 건데요.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더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가까운 상승권 770선 언저리입니다. 전거래 대비 0.91% 오르는 수치로 769.38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선 만들 예정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없었던 서름이 코스닥에선 나왔었죠. 코스피는 올랐지만 코스닥은 약보합권. 하지만 오늘 장은 그래도 궤적을 같이 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금 상승 전환 예상되고 있습니다. 770선 눈앞에 두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오늘 장 이렇게 분위기가 대체로 양호하게 형성되면서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기분 좋은 출발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아침장 상당히 투자자분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모습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라는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중 키워드 가지고 있는 조강 ILI라든지 실리콘2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도 또 눈길을 끕니다. 조강 ILI는 오늘 장까지 상한가를 들어가게 되면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인데요. 그런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입니다. 단계 급등을 해가지고 또 거래 정지 들어가 있다는 점 참고로 좀 보시면서 무중 관련된 키워드 안고 있는 종목군들이 이런 강세 흐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다만 무중 이 추가 상장 디데이를 맞는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 공구음원 그리고 코스모화학이 무중 추가 상장하는 날이고요. 유중 추가 상장도 있습니다. 이 투비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많으니까 일정 감안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공구음원 같은 경우는 노터스와 함께 초반 이 무상증자 테마를 형성했던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급등했던 종목인데 오늘 추가 상장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한 6% 정도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아무래도 이 추가 상장 디데이 되면 별로 주가 움직임이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메디컬이 현재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제넨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이 ST큐브 이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이번엔 제넨셀 대표가요. 한국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 현재 코로나 치료제 임상을 잘 진행을 해가지고 긴급 사용 승인까지 개발을 지속할 것이다.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넨셀과 관련된 종목군들로 매기 확산되는데요. 세종메디컬의 이 제넨셀의 최대 주주가 세종메디컬의 연구진이랍니다. 그래서 세종메디컬 그리고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제넨셀의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골드퍼시픽 이렇게 세 종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세종메디컬이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국파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또 보합권 정도로 약간은 관련주들 힘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넨셀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좀 강세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가 친환경차의 수출 비중 상승 이에 따라 경량화 관련된 이 알루미늄 종목을 보자. 대아티아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오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21일에 있을 22회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이날이 디데이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 휴장입니다. 그 밖에도 장 마치고 나서 좀 일정이 있습니다. 이 WHO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긴급회의 재소집하는데요. 앞서서는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제지표는 다소 좀 소강 국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윤석열 정부에서 첫 세법 개정안 논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일정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양쪽 지수 출발 움직임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무난하게 상승권으로 1% 안팎의 상승불 들어오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50선 딱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바짝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 0.94%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일 이평선 위로 확실하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20일 이평선을 한 번도 뚫어낸 적이 없었는데 과연 종가 기준으로도 장악을 해줄지 여부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본장 시작하니까 코스닥은 더 강합니다. 770선 뚫었고요. 현재는 1.21% 오름세 나타내면서 771.94포인트 기록합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좀 밀렸는데 다시금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월간 기준으로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와 있습니다. 7월장은 확실히 바닥을 기록하고 이제 조금씩 좀 살아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원달러 환율이 그래도 좀 자리를 잡아주려나요? 원달러 환율이 7원 80전 정도 밀리면서 1318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3년 내 최고점 1326원 이렇게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상당히 좀 위협적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은 일단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3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꽤 많이 샀습니다. 3천억 안팎으로 샀었는데요. 오늘까지 거래소에서는 매수 우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슬슬 살아나고 있다는 점, IT 섹터 쪽으로 자금 유입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현재는 73억 원 정도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 60억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100억 정도 파는데요. 금융투자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팝니다. 1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 27억, 기관 쪽에서 66억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 특이사항 되겠네요.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차익 비차익 거래 흐름은 엇갈리고요. 오늘은 차익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45억의 순매도로 집계되고 있는 거래소 상황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으로 111억 원 출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매도 우위고요. 다음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탄력이 운송장비에서 나오네요. 업종지수 1.8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 지금 자동차하고 조선이 다 좋습니다. 조선이 유가 꺾이면서 좀 밀리나 싶었는데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왔다. 빈손 외교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많이 좀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의 입장과 사우디의 입장이 워낙에 달라가지고 일단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나타냈고 조선주들도 오늘 괜찮고요. 자동차도 싱싱 잘 달리면서 업종지수 오름세 뚜렷합니다. 유통섹터 그리고 전기전자, 금융, 통신 순으로 1%대의 고른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밀리는 섹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에 대한 역할을 잘해줬던 의약품 섹터가 약간 힘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밀리는 건 아니고 유일하게 하락 섹터기는 한데 업종지수는 0.15%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하게 올라가지고 요즘 같은 장에서 힘을 못 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5% 정도, 8%네요.
오늘장에서 추가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업종지수에 다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섹터는 대체로 오르고요.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IT 쪽 좋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이 약보합권 정도 기록하면서 40만 원 선 부침 과정 겪고 있고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업종에서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왔었죠.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제약바이오만 별로 안 좋습니다. HLB가 보합 정도 그리고 알테오젠이 0.77% 밀리기는 해도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이 1,890개 종목, 거의 대부분 종목이 상승합니다. 하락 종목은 300개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상승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두 분의 시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예, IT 안 볼 수가 없죠. 특히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삼성전자의 당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이제 높게 끝났습니다. 종가, 고가로 마지막까지도 수급이 들어오면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시가가 지금 살짝 떠가지고, 양봉을, 내고 있는데, 오늘 양봉 마감이라면은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단봉 정도로만 이제 형성이 돼도 그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일단은 바닥은 잡은 듯한 움직임이 좀 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추정하는 여러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이제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기가 연속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들이 있고요. 오늘만 보더라도 일단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다들 좋습니다. 특히 이제 원익 IPS라든가 테스 같은 대장주급들 3%, 2%씩 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래쪽 종목들도 이제 다들 매기들이 이제 다들 좋고요. 소재주, 기판 쪽도 좋고, MLC 쪽도 좋고, 기술주들은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비메모리 쪽에 후공정 쪽도 보게 되면은 네페스라든가 네페스 아크들 4%, 3%씩 다 오르고 있고, 이제 장비들, 후공정 장비들,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요즘 바닥을 좀 잡는 움직임들, FPCB 쪽에 심텍도 오늘 보니까 3.28%, 3%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아무래도 이쪽 반도체 쪽에 관련 종목들이 안 좋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하반기 때 IT에 대한 수요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미 다 이제 반영된 가격대라고 봐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쭉쭉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는 느낌만으로도 반도체나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소부장들 이제 매기가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종목 고르기는 아마 이쪽이 제일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 섹터 전반적으로 봐주셨네요. 그리고 최원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완성차 업체, 부품 업체 좀 보고 있는데 현대차, 기아 오늘 나름대로 움직임 괜찮습니다. 오전에 한 2% 정도 강하게 상승 출발했다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1% 정도로 지금 밀려 내려와 있는데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기아도 지금 소폭 내려와 있지만 여전히 강세를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품 업체들 보면은 현대오토웨이버가 2% 상승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1% 상승. 그 다음에 화신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 소폭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완성차 업체들이 괜찮았죠. GM하고 포드 4%대 강세를 나타냈고,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시장에서 좀 받쳐주면서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역시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강세가 나타나면 지수는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한 2,400포인트 정도는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IT 자동차 이렇게 출발이 됐네요. 이어서 신기수 전문가님. 예, 조선주들 오랜만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가가 요즘에 계속 빠지면서 조선주들이 같이 좀 동해하는 이제 움직임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조선주한테는 유가 빠졌다고 빠지는 게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아직까지 수주에 대한 매출 인식도 제대로 안 된 구간에서 주가가 이제 빠져 있는 것은 너무 이제 과하다 보이고요. 유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에 오펙이 있기 때문에 오펙 전까지는 유가가 슬슬 눈치 보면서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구간에서 조선주들은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유가가 빠진다 할지라도 이제 조선주들이 요번에 한번 반영된 거가 있기 때문에 유가와 동행하는 부분들은 많이 좀 깨지면서 오히려 조선주들은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바닥 잡는 이제 모양새를 보이고요. 그리고 요 근래에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같이 빠진 피팅 업체들, 성광밴드라든가 이제 이런 피팅업, 태광이라든가 이런 피팅 업체들, 또 이제 한국카본 같은 보냉 업체들, 동성화인텍도 있고요. 또 이제 장비 업체들도 있죠. 이제 케이프라든가, 세진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다 빠져 있는데, 조선주들이 이제 그 반등이 나올 때는 이런 이제 기자재 업체들이 좀 탄력 있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번 좀 매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조선 기자재 쪽 다시금 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면세 한도 상향, 주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호텔신라 지금 5%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한 4%, 5%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로 좀 즉각적으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상승함으로 인해서 일봉 차트도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월봉 차트를 위주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봉 차트 지금 박스권 하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봉 차트도 쌍바닥 형태의 모습을 지니면서 오늘 양봉으로 결국에는 끝난다 그러면 추세의 전환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8만 원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했지만 오늘 지금 윗꼬리만 안 달리는 긴 양봉이 나온다면 약간의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23만 원 후반, 23만 원 중반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앞서 체크포인트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면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 이 종목군들이 바로 또 반응이 나오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쪽 보시나요? 네, 미디어 콘텐츠 쪽이 오늘 약간 소강 상태긴 한데, A스토리가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좀 양봉을 내면서 살짝 좀 지지가 좀 되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우영우를 제가 봤는데 네.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편까지 봤는데 지니뮤직도 오늘 보니까 이제 그 한 7% 정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기가 쉽게 꺼지진 않을 거고요. A스토리가 대장주기 때문에 A스토리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A스토리가 다시 신고가를 낼지는 그건 불확실하고요. 단지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할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컨텐츠 쪽에 덱스터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잡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이제 OTT 업체들의 합종 연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컨텐츠에 대한 이제 투자를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이제 전 세계 이제 글로벌한 상황들, 또 우리나라의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선호도가 꺼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작업체에 대한 관심들은 계속 꾸준히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아까에도 얘기했듯이 차량 경량 업체 오늘 시장 강합니다. 오늘 일단은 대우 AL에서부터 보면 한 6.5% 상승하고 있고요. 센트럴모텍도 5% 상승, 코프라도 강세입니다. 코프라 한 3% 정도 강세인데 역시 차량 경량 업체들은 전기차 전환이 좀 빠르게 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친환경차가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이제 친환경차를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차량 경량화 업체들은 또 수혜를 입을 것이다. 실적이 지금 현재는 별로 안 좋지만 앞으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주가 차트 한번 잘 보시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향후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량 경량화 오늘 완성차, 자동차 부품, 차량 경량화까지 두루두루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네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강한 움직임. 신규수 전문가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이제 사실 그 전체 섹터가 다 고만고만하게 올라가고 있어서 또 이제 특징적이다 이렇게 잡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보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보면은 신재생하고 원전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이제 원전 쪽은 지금 이렇게 신재생도 전반적으로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지금이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넣느냐 안 넣느냐를 8월 내로 결정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고, 또 뭐 신재생 쪽도 이제 마찬가지죠. 신재생 쪽은 지금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부분. 하지만 지금 화석 연료에 대한 뭐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여론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반대급부로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고요. 중기적으로 이런 부분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재생이나 원전 쪽 하반기 때 시장 반등 시에 다시 또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루두루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는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IT 쪽,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실 텐데, 오늘은 기판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 나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의 오랜만에 선전, 여전히 또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면세 이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오늘 또 주인공 자리로 올라서려는 그런 후보군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차량 경량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등등 이렇게 10분 동안 꼼꼼하게 점검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됐습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양쪽 지수는 0.7% 정도 고르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좀 봐야 될지 삼성전자에 대한 최현지 전문가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딱 6만 원 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좋고요. 또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흐름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는 뭐 하이닉스는 또 10만 원이 오늘 회복되는 날이어가지고 앞으로 이 두 종목이 좀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6만 한 2, 3천 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좀 상단의 움직임, 그 상단에 지금 터치를 시도하려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상승은 좀 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쇼커버링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 특히 뭐 지금 연기금하고 투신권, 기관 쪽에서는 지금 증권 투자, 그러니까 금융 투자 쪽에서는 팔고 있지만 그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보면은 조금 지속성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 투자가 좀 빠져나간다면.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지금 결국엔 좀 돌아서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가 좀 오름폭이 크고 지금 탄력성이 좀 더 강한데요.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2% 가까이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7% 상승.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괜찮은데요. 한 3%, 2% 후반, 4% 정도까지 상승하면서, 이번 나스닥 상승의, 결국에는 주역은 반도체 섹터에서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 나스닥보다 더 많이 빠졌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시장도 7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좀 안정세를 좀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국내 증시 그동안에 좀 연결고리가, 미국 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좀 끊어졌는데 환율 시장에 영향도 있었고, 대신 이제 환율 시장은 조금 상승하더라도 국내 증시의 코스피와 코스닥과의 연관성은 조금 그동안 이제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 증시와의 연관성은 조금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조금 우리나라 증시, 미국 증시 모두 7월 말까지는, 말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그렇다고 큰 폭 상승보다는 박스권에서의 제한된 상승, 점점 저점 높여가는 상승, 그런 정도가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반가운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정말 지독하게 빠졌죠. 그런데 삼성전자도 이제 좀 살아나면 이렇게 많이 빠진 대형주들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있으실 텐데요. 현재 네이버가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져서 24만 원 정도대네요. 카카오도 2%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주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플랫폼주는 이제 바닥은 좀 잡았다, 이제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이제 그 시장이 빠지기 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6만 5천 원 가던 게 지금 22만 원까지도 빠졌었으니까 이제 반토막 이상 났다가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제 바닥은 좀 잡았다 보여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제대로 된 이제 반등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이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옆으로 이제 한동안 좀 횡보를 할 거고요. 물론 아주 장기 투자 1년 이상 이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입이 이제 가능한 종목으로 보여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제 타이밍을 보실 분들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겠고, 또 네이버에 지금 많이 물려 계시는데 비중도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 한 27만 5천 원 정도 올라오면은 또 이제 옆으로 한동안 횡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좀 덜어놓고 나서 타이밍은 추후에 한 6개월 이후에 다시 또 잡는 게 좋지 않을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기간 조정이 한참 동안 필요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금융 지주사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 미국 증시에서도 은행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금융섹터가 3% 정도 오르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기도 했는데 미국에서는 또 금융주들이 실적 시즌에 포문을 열고 있죠. 국내에서도 이번 주에 21일 KB금융을 시작으로 해서 금융 지주사들 실적 발표가 본물을 이룹니다. 실적 내용을 보시면 이게 왜 올랐지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티라든지 웰스파고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들의 분석을 보면 워낙에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오히려 예상치를 웃돈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보겠습니다. 4% 정도, 4.55%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신한지주도 3%가량, 하나금융지주 3%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B금융도 한 3% 정도 되는데요. 이들 종목은 대체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저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들입니다. 오늘의 상승 의미가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4대 금융주주가 모두 이제 3%에서 4%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 영향을 받은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받을 것은 예상이 됐었죠. 지금 시티가 한 13% 급등을 했고, 시티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어요. 지금 워낙 아까도 얘기했듯이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웰스파고는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티가 분위기가 좋게 가다 보니까 전반적 그냥 분위기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대 은행 중에서는 웰스파고, 그 다음에 JP모건, 시티 전부 다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만 좀 남은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4대 금융주주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실적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물론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은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되면 결국엔 부실채권 늘어난다. 충당금 더 쌓아야 된다. 이익 규모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가 선반영해서 기관들 선제적인 매도로 인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은 주가 어느 정도 되돌림 형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게 추세적으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코스피 지수의 향방하고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 단기적으로는 제가 좀 2,400 근처까지는 이번 달 말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좀 8월 좀 지나고 9월 말이나 이 정도 돼야지 전체적인 추세적으로는 어느 정도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은 적당히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도 겸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전 오시면은 일단 좀 비중 축소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사이즈 작은 은행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이건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주은행 저도 봤는데 지금 21% 강세인데요. 네. 지금 푸른저축은행이랑 제주은행이랑 좀 틀리죠. 제주은행은 1금융권이고 푸른저축은행은 2금융권인데 지금 푸른저축은행은 왜 강세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물론 전체적인 금융주가 강세이다 보니까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런 거는 있겠죠. 지금 1금융권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출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은 대출을 많이 지금 못 해주고 있는데 좀 늘린다고는 하지만은 그렇게 본다면 1금융권에서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대출 자산 늘어나면서 결국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있지만은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진다면은 2금융권에서 더 직격적인 침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1금융권 네. 접근하시려고 그러면은 지방은행주들은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제주은행, 그다음에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부 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차라리 접근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9시 안팎으로 해서 속보가 나온 내용에 따르면 민생경제 안정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민생 안정을 위해서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은행의 역할은 또 어떻게 해줄 것인지 여기에 또 은행주들은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좋은 쪽만 볼 수는 없죠. 안 좋은 쪽 대표적으로는 신재생 쪽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 증시에서도 태양광 종목군들의 급락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한 BBB 법안에 대해서 이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맨친 의원이 일단 딴지를 놓고 나섰습니다. 반대 의견을 밝힌 건데요. 그래서 기후변화 예산에 대해서 약간 좀 우려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좀 증세가 이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들면서 일단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애초에 얘기했던 이 기후 등이 포함된 BBB 법안 이 부분은 좀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재생 쪽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서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요. OCI라든지 뭐 하나솔루션 이쪽으로 약세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OCI가 1.7% 정도 밀리고요. 하나솔루션도 1% 정도의 하락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오늘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약한가 뭐 이런 생각도 약간 해보는데 에코프로비엠은 2.3% 정도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일진머티리얼즈 이쪽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오늘 딱히 힘을 내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에서도 삼성 SDI하고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LG에너지 솔루션 이쪽으로는 다 마이너스거든요. 2차 전지 그리고 또 신재생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신재생 쪽은 뭐 미국에서 뭐 이제 뭐 녹색 관련된 이제 예산이 이제 깎일 우려. 이제 미국이 제일 지금 크게 예산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태양광 쪽인데 태양광 쪽에는 아무래도 OCI가 지금 뭐 2% 넘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조금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태양광을 멈출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먼저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은 나올 걸로 봅니다. 하지만 반등 이후에 눈치 보기를 아마 할 것 같고, 다른 뭐 풍력이라든가, 풍력 쪽에는 일단 뭐 태양광 아니면 풍력이죠. 풍력 쪽에는 유럽발이기 때문에 풍력 쪽은 뭐 괜찮을 걸로 봐요. 그리고 풍력 쪽에는 일단은 수주를 벌써 그 수주 잔고만 하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만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올라갈 걸로 봐야 돼서 풍력 쪽은 뭐 거의 반등이 나올 걸로 봐야 되겠고, 태양광이 사실 조금 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리면 원전 쪽에는 지금 이제 오늘 보면 원전주들이 다들 뭐 빨간불들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대장주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까지는 일단 빠졌다고 보이고요. 신재생 쪽에 태양광은 일단은 반등 이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풍력은 반등은 뭐 충분히 나올 걸로 보이고, 원전 쪽이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1% 정도의 무난한 상승권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7원 20전 하락하면서 1318원 80전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르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밀리는 쪽 하나만 더 볼게요.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는 다소 좀 밀리지만 그 내부에서는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도 약간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업종 지수가 지금 1% 넘게 밀립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소외감이 좀 뚜렷한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4% 정도의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녹십자도 2% 정도, 셀트리온, 한미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사이즈 큰 제약 바이오주 들이 1에서 4% 정도 크게 밀려 내려가면서 업종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냐? 이건 아닌데요. 오히려 세종메디컬은 현재 18% 급등이고요. 박셀바이오도 16%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셀바이오는 간암치료제에 월등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사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일약품도 급등이고요. 엔지캠 생명과학, 대체로 이쪽 코로나에 엮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 강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에스텍파마도 강한데요. 제약바이오, 신기수 전문가님은 늘 비제약바이오 쪽을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야 되는 건가 봐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뭐 이제 그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요번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사실 그 백신이 이미 많이 접종들이 좀 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가령 이번에 코로나 재확산이 된다고 해서, 엄청난 또 이제 예전처럼 그런 어떤 뭐 규제를 갖다가 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의 수혜주라고 불렸던 부분들의
반등은 반등 이상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거기에서 코로나 계열에서 비코로나 계열로의 이제 매기 이전, 이것을 위한 준비 상태다. 그걸로 위한 이제 그 종목 찾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강 상태 움직임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는 시장 반등이, 오늘은 또 이제 보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 쏠림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런 매기 쏠림이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은 바이오 쪽에서는 다시 또 이제 시장을 좀, 특히 이제 코스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